저는 30대 중반 여성인데 남자를 사귈 때마다 두려움으로 만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석 달 전쯤부터 한 남자를 알게 되는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함께 열등감과 수치심도 올라오고 날 몰라주는 그가 밉기도 하더라고요. 그 감정들을 놓아주려고 거울 명상을 할 때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으로 귀결됐습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해받지 못하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느끼면서 눈물을 한 바가지씩 흘렸어요. 최근엔 부모님의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하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나아가 조부모님들과 친척들에게까지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가슴과 등이 저리게 됐었는데 거울 명상을 할 때는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아직 한 번에 털어낸 느낌은 아니지만 가슴의 아픔을 느낄 때마다 풀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나는 남자를 통해 부모에 대한 감정들을 점화하게 돼 감사한 마음도 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제 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이라는 걸 깊이 느끼면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제게 질문하거나 얘기할 땐 마치 뇌가 버퍼링 걸린 것처럼 말도 잘 안 나오고 바보가 된 느낌이 듭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감정과 하나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기는 아직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환입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만나는 남자에 대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사랑을 느끼게 되면 자연히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가 올라오죠. 그런데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와 함께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 사람과 만날 때마다 말도 잘 안 나오고 마치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런 느낌이 생기는 것일까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하면 두려움이 올라오죠. 이 여성이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채워졌다면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억눌려 있지도 않고 그 욕구가 사랑을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 크게 올라올 리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울 명상을 해봤더니 부모에 대한 원망, 상실에 대한 두려움, 미움 등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어릴 때 부모한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 그런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여성의 무의식에는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움에 떠는 어린아이가 억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 명상을 좀 더 해봤더니 부모에 대한 연민, 조부모에 대한 연민, 그리고 친척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왜 연민의 감정이 올라올까요? 부모도 역시 나처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구나. 조부모도 역시 나처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구나. 친척들도 역시 나처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구나. 조부모의 무의식 속에 얽매여 있는 사랑받지 못한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대물림됐고, 부모의 무의식 속에 얽매여 있는 사랑받지 못한 어린아이가 나한테 대물림된 것이구나. 내가 그 어린아이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느끼는 남자를 만날 때마다 그 어린아이가 두려움에 떠는 것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 무의식 속에 얽매여 있는 두려움에 떠는 어린아이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주면 내 무의식 속에 얽매여 있던 그 아이도 풀려날 뿐만 아니라 그 감정과 공명하는 부모의 무의식 속에 얽매여 있는 어린아이, 이미 세상을 떠난 조부모의 무의식 속에 얽매여 있는 어린아이, 또 내가 만나는 남자의 무의식 속에 얽매여 있는 그 어린아이도 역시 함께 풀려나게 되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 무의식 속에 얽매여 있는 감정과 공명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을 풀어놔주면 나와 만나는 사람들의 감정도 역시 함께 풀려나게 됩니다. 원래 나는 텅 빈 무한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텅 빈 무한한 마음이
왜 굳이 몸을 갖고 오감의 공간 속에 뛰어들어서 온갖 감정들을 오르내리면서 고통스러운 인생살이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몸을 갖고 오감의 공간 속에 뛰어들지 않으면 감정을 느낄 수가 없고, 또 느낄 수가 없으면 감정을 풀어놔줄 수가 없는 것이죠. 몸은 오감의 기능을 갖고 있고 감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몸을 갖고 살아가면서 현실과 직면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엉려있던 감정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그 감정들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알아차리고 풀어놔주면 그 감정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만 몸만 갖고 태어난다고 해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나와 함께 내 무의식 속에 엉겨있는 감정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감정을 주고받아야 그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과 감정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상황이 펼쳐져야 되죠. 그래서 인생 영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 영화 속의 등장인물로 이렇게 몸을 갖고 살아가면서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감정이 펼쳐지면, 감정이 올라오면 나는 그 올라오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풀어놔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내가 좋아한다거나 사랑한다고 느끼는 사람과 만날 때도 늘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으로 된 홀로그램, 빛의 움직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이 순간 찰나찰나 변화하는 빛으로 된 홀로그램이죠. 내 몸도 빛으로 된 홀로그램이고 상대의 몸도 빛으로 된 홀로그램이고 현실 전체도 역시 빛으로 된 홀로그램입니다. 내 무의식 속에 엉겨있는 감정을 비춰주기 위한 홀로그램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붙잡으려 드는데 붙잡히지 않으면 괴로움이 생겨야 되죠. 언젠가는 그 사람과 나는 헤어져야 합니다. 또 내 몸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상대의 몸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현실 전체도 내 몸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는 저런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들어있구나. 좋다는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사랑이라는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그 감정을 느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죠. 그 감정을 느껴주면 흘러갑니다. 그 감정을 붙들려 들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 감정을 내가 붙잡으려 들면 마치 붙잡을 수 없는 홀로그램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죠. 홀로그램은 붙잡을 수 있는 성질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 내가 사랑을 느끼는 사람을 붙잡으려 들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사랑이라는 감정의 존재를 느껴주고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가 좋다고 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붙잡으려 들면 집착이 생기면 나는 점점 더 이 감정이 꾸며내는 홀로그램 영화 속에 깊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swkim1217@naver.com이고요. 보내주시는 분들의 나이나 가족관계, 국적 등은 적당히 변화시켜서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